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안종범 수척이 재판부에 의해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어제 공판에서 정해졌죠. 자,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은 기사가 커버가 됐는데 이 기사를 쓰는 기자의 단어 선택에 따라서 확확 달라집니다. 네. 지금 이제 야 이거 증거로 이제 채택이 안 됐으니까 큰일 났네 하는 쪽과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다 하는 정도의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는 기사.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변호인단이 명백한 것도 자꾸 명백한 것이 아닌 것인 양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 정황 증거로만 채택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황 증거는 간접 증거의 일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용어라 최대한 하여튼 좀 쉽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런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증거의 반대죠.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고 간접 증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그건 너무 뻔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뇌물죄다 하면 이제 돈 준 사람이 나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죠. 그 직접 증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 그 직접 증거죠. 당사자들이 직접 말할 경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접 증거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현금으로 줬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일시 부분에 뭐 1시간 전쯤에 금융기관에서 뇌물 액수랑 같은 돈이 인출됐다는 금융자료. 이건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뇌물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만 나온 거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예, 뭐 살인 같으면 뭐 살인자의 지문이 찍힌 칼 뭐 이런 건 직접 증거지만 뭐 살인 현장 부근에서 배회했다는 뭐 CCTV 영상 이런 거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이 종범실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종범실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하면 예.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피고인한테서 전화라든가 뭐 회의 시간에 얘기한 것을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쓰기는 했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대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 어떤 사람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이거 내가 한 진술이 맞다. 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이 증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종범 그 전 수석, 안종범 피고인의 수첩, 이 종범실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사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한 말을 받아 적은 게 맞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게 증거가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를 이제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있어야만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증거 채택은 언제 하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요. 중간에. 이거 채택한다, 안 한다, 이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채택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가치, 이거는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 능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치 뭐 이런 걸 말하고, 증명력은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 증거를.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 같으면은, 이 종범실록 가지고 뇌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는 말은 오히려 증거 자격이고,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게 증거를 믿을 만한 그런 증거 능력을 갖췄나 할 때는 이걸 증명력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신빙성 있는 증거,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 증명력은 예. 용어를 잘못 만드셨네. 법률가들이. 예. 이게 어쨌든 일본 거에서 온 거라.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치를 부여하냐면 이 재판 진행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결론 종결하고 심리 종결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증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그렇죠. 이것이 믿을 만하냐 믿을 만하지 않냐는 재판을 해보고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 상태다. 예. 그러면 정황 증거로만 인정한다는 거는 그 중간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증거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두고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유보합니다. 어느 재판이나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법정에서 이거 증명력이 있네요라고 하는 순간 그 재판은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재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판사들이. 그거는 뭐 심증을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것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의 인식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기사는 잘 안 나고 유리한 기사는 크게 보도된다. 이게 이제 저는 경험칙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칙으로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벌들이 뭐 다들 이런 언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 분야에 삼성이 제일 강하죠. 근데 지금 말씀만으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내용이 아닌데 마치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것처럼 해석된 문구로 차 있는 기사들이 나는 것은 오보죠. 오보인지 의도인지. 예,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것처럼 그것이 주류 해석인 것처럼 기사들 제목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여론도 만들어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아주 나중에 낮은 처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럴만 했네라고 하는 이런 수긍을 미리 만들어내는 그런 정교한 PR 작업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런 대목의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럼 판사님이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데 판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특검에게 불리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리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은 거죠. 원래부터 이 종범실록 자체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증거 능력이 부여됐다 안 됐다가. 근데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게 이재용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이런 수첩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물로서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성된 경위가 박근혜 피고인이 얘기한 것을 안종범 피고인이 기재했다더라. 이 정도가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언론을 탓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워낙 삼성이 이런 이제 법망을 잘 피해 왔고 여태까지 그리고 삼성의 PR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재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뉘앙스의 기사는 최근에 있고 불리하게 간다는 기사는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유리하게 가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뭐 법적으로만 보자면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요.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왜 그 말 해지 계약 해지했다고 그 합의서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말이 안 된다고 몇 번 주장했는데. 그럼 뭐 공장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이 삼성이 이제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승마 선수들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원을 할 때 소유권을 넘기진 않았다 이런 거라면 그러면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냐?
뭐 임대차 했다는 거냐. 그래서 빌려줬다는. 예, 사용대차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거냐.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았다던가 애시당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고,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해지를 했다는 그런 확인서 가지고는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반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것도 저도. 국민 입장에서 예. 이게 이제 삼성 입장에서 물론 각 주체가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언론이 네. 삼성에게 유리한 발언들, 삼성 변호인 측의 주장을 사실은 그렇게 법정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은 그런 해지 계약서가 나왔다고 해서 뇌물이 아닌 게 입증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론에서 모르고 하는 거든가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거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공장장님께서 이제 추측하시는 대로 뭐 어떤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정확한 보도가 아닌 거는 명백합니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법 전문 기자들도 있고요. 사실 법을 공부한 기자들도 있고요. 법 출입처 기자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판사님하고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법원 출입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하간 최근에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국민을 흘러가는 것처럼 나오는 기사들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수사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재판도 동적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해서도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심의를 종결하고도 심의가 미진해서 재개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재판을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워낙 불리한 기사들이 사실은 특검 기간에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기사는 거의 없어요. 없는 대신에 아예 기사가 잘 없는 편이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하게 해석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지가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기사가 있으면 그런 기사만 나와서 의심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것은 그야말로 종범실록에 나와 있는 원진술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봐야 할 문제죠. 물론 본인한테 불리한 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뻔한 것도. 그렇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내가 말한 내용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요. 네. 안정범 피고인 전 수석은 전체가 다 지시한 내용, 말한 내용만 적었다. 이게 개인 비망록이 아니라 업무 일지로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액면상으로 보면 증거가 없는 셈이 되긴 한데 재판 관행상 어떻게 보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진술을 했고 이 부분은 진술을 안 했다. 아니면은 그럼 진술 안 했는데 왜 기재가 됐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착각해서 이렇게 쓴 것 같다. 또 이 단어는 내가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물론 유죄의 증거나 증명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재판 관행상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유죄의 심리를 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재판 전략상 안 좋죠.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네, 조만간 또 지금 한참 국정조사 해달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제는 좀 더 진척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안정범 수척이 재판부에 의해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어제 공판에서 정해졌죠.
자,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은 기사가 커버가 됐는데 이 기사를 쓰는 기자의 단어 선택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네. 지금 이제 야 이거 증거로 이제 채택이 안 됐으니까 큰일 났네 하는 쪽과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다 하는 정도의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는 기사.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죠. 그 직접 증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 그 직접 증거죠. 당사자들이 직접 말할 경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접 증거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현금으로 줬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일시 부분에 뭐 1시간 전쯤에 금융기관에서 뇌물 액수랑 같은 돈이 인출됐다는 금융자료. 이건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뇌물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만 나온 거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예, 뭐 살인 같으면 뭐 살인자의 지문이 찍힌 칼 뭐 이런 건 직접 증거지만 뭐 살인 현장 부근에서 배회했다는 뭐 CCTV 영상 이런 거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이 종범실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종범실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하면 예.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피고인한테서 전화라든가 뭐 회의 시간에 얘기한 것을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쓰기는 했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네.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대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 어떤 사람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이거 내가 한 진술이 맞다. 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이 증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종범 그 전 수석, 안종범 피고인의 수첩, 이 종범실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변호인단이 명백한 것도 작고 명백한 것이 아닌 것인 양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황 증거로만 채택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황 증거는 간접 증거의 일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용어라 최대한 하여튼 좀 쉽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런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증거의 반대죠.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고 간접 증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그건 너무 뻔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죄다 하면 이제 돈 준 사람이 나 조수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사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한 말을 받아 적은 게 맞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게 증거가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를 이제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있어야만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증거 채택은 언제 하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요. 중간에. 이거 채택한다, 안 한다, 이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채택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가치, 이거는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 능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치 뭐 이런 걸 말하고, 증명력은